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조용할 날이 없는 주식시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글로벌 증시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증시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아마 증시 시황 관련한 뉴스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증시를 억눌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 지금 이 시대 생각해 보게 되면은 물가가 상승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해석과 함께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해석은 시대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증시의 악재로 급부상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단순하게 주식이 오른다, 내린다 이 관점이 아니고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현실이 되어가고 있죠. 특히 지난주 후반, 그리고 그 사이에, 전 세계의 유가가, 글로벌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가면서 배럴당 80달러를 넘어가면서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 이게 이제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코로나 상황, 작년의 코로나 상황을 거치고 작년 하반기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급격하게 증가하는 보복 소비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이 따라가지를 못하다 보니 물가 상승 조짐이 있었죠. 그러한 모습이 올해 기저효과 속에 엄청난 물가 상승률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생산이 달리다 보니 가격 올라가는 거 이해하겠는데, 이런 와중에 선박수송도 난항에 겪게 됩니다. 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BDI 지수가 급등하면서 그 가격은 결국 소비자들의 여러 가지 소비재 가격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거의 4반세기 동안, 더 길게 보자면 거의 30년 동안 전 세계 물가를 천천히 하향 안정화시켰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었기 때문인데, 자, 이러한 역할이 조금씩 바뀌고 있죠. 중국 내부에서 이제 생산 단가가 과거에 비해서 올라오고 있고 임금도 현실화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제품 가격이 인상되고 있고, 여기에 중국이 전력난이 발생하면서 생산 차질이 빚어지니까 그로 인해서 중간재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니 중간재 가격이 올라가고 결국은 소비재 가격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 어떻게 본다면은 소비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 이것을 지금 현재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소비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니 여러 가지 통계에서는 소비가 진작되지 않는 것 같지만 소비는 계속 잠재 소비는 늘어나고 있고 그것을 공급이 따라가 주지 못하는 이러한 병목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 원자재 가격 급등, 중간재 가격 상승, 소비재 가격 상승,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현실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금융시장에서는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는 기운이 역력하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긴축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강화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금융시장에서 떠올리게 되는 악몽 중에 하나는, 예전에 1970년대 있었던 유가 파동이죠. 유가 파동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했고, 그리고
70년대 후반 80년 초에 당시 미국 연준 의장이었던 볼커 의장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20%대까지 높이면서 인플레이션하고 싸워서 잡았습니다. 이러한 긴축,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러한 걱정이 시장 일각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겠는데 된다. 왜냐? 얼마 전까지 1,000원 하던 거 2,000원 되면 누가 사겠느냐? 이러한 논리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도 그럴 것이 물가 상승기에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가계의 소득이 가장 늦게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어떤 소비재를 만드는 그 기업들의 매출이나 순이익이 먼저 증가하겠지만 그것이 임금으로 반영될 때는 가계소득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으로 반영될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죠. 연봉 협상을 다시 하려면 뭐 몇 개월에서 1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엮여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지금 시장 일각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더하기 경기 침체. 물가는 치솟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금융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참 골치 아픈 상황이긴 하죠.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보다 보면요. 저는 조금 좀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걱정들도 하는구나. 예, 이런 좀 태평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뭐 2010년대 중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는 디플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탈피할까? 빨리 디플레이션을 탈피했으면 좋겠다. 물가가 저물가인 수준을 넘어서 뭐 유럽이나 뭐 일본 이런 데는 아예 마이너스 물가였잖아요. 그래서 뭐 유럽의 정부 채권 같은 경우 마이너스 금리까지 떨어진 경우들도 허다했습니다. 그런 유노멀 시대, 저성장 저물가에 대한 염려가 컸었는데 자, 이제는 그 물가가 치솟는 것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원유 가격이 폭등한다. 80달러 넘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이제 염려가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2010년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원유 가격이 2015년, 14년 요때 이제 100달러까지 있다가 2015년에 쭉 빠져서요. 2015년 말 정도에 30달러까지 갔다가 2016년 초에는 20달러대 후반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진 거였죠. 이 시기 때는 오히려 산유국발 유럽의 금융회사들이 줄도산해서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이런 분위기가 2015년 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화면상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지금의 위치, 가파르게 올라왔네요. 확실히 올라왔죠? 그리고 10년 단위로 끊어서 보면, 2000년대에 비해서 2010년대 레벨 다운됐고 2020년대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껑충 뛰면서 2000년대 수준까지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참 격세지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런 인플레이션이 있게 되면 나쁜 일만 있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적정한 수준에서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아닙니다. 뭐 예전에 1차 세계대전 후에 뭐 독일처럼 뭐 짐바브웨처럼 또는 뭐 베네수엘라처럼 그런 데 아니고 적정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은요. 경기를 자극하게 되고 소비를 진작시키고 실업률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실업률 떨어졌어요. 뭐 비농업 고용은 감소했는데 실업률이 떨어졌다.
예, 실업률이 떨어졌다. 이건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해석도 있죠. 노동의 공급이 없다 보니까 고용자 수는 떨어져. 그러다 보니 실업률도 떨어져. 실업률 떨어지는 거 나쁜 건가요? 예, 나쁜 건 아니죠. 자, 그리고 물가가 어느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예, 높은 수준에 있으면 소비가 진작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지금 단적으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컴퓨터를 빨리 주문했어요. 예, 컴퓨터를 원래는 작년에 교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돈 아껴야 된다고 이게 승인이 안 떨어져서, 제가 대표인데 제가 그냥 사버리면 되지만 예, 돈 아껴야 된다고 좀 미뤘더니 확 뛰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 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런 효과가 있어요. 물론 이 컴퓨터 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 지금보다 어떤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소비가 좀 더 빨라지는 그러한 경향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발생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은 일단 나쁜 부분을 보고 있어요.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 경기 침체 등등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금 금융시장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긴축에 대한 우려감, 예, 저것도 이제 계속 아마 반복적으로 등장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의견이 지금 분분하죠. 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정작 기준금리 인상은 늦출 것이다.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상은 늦출지 몰라. 뭐 이런 기대감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복잡합니다. 의견들은 다양하게 쏟아질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미국이 아니더라도 예,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나라 8월 달에 했죠. 그리고 올해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실한 것은 시장금리, 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중기채라든가 장기채의 금리 인상도 요거 이제 기정사실화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금리가 상승 압박에 있게 돼요. 언제?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화되게 되면, 혹은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게 되면. 자,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장 전체적으로는 뭐 일단 단발적인 악재,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느 순간 극복하면서 예, 뭐 좋은 부분을 보겠습니다만, 시장의 질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부분에서 체질의 변화가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어떤 면에서 저금리 상태에서는 먼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주가에 반영한 기업들이 계속 주가가 상승하는 그러한 명분이 계속 정당화됐어요. 저금리 하에서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게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머나먼 미래에 어떤 기대를 주가에 반영했던 그러한 상황이 저금리 상황이 있었다면 반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먼 미래 엄청난 거를 할 거야. 그래. 그거 빨리 눈으로 보일 수 있게 뭐라도 좀 가져와라. 이런 상황이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눈앞에 실적을 만드는 회사들은 상대적인 우위에 있게 되고요. 무슨 뜬구름 잡듯이 머나먼 미래에 무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예, 냉정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 최상위권들에 있기 때문에 주가지수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 부분은 악재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시장 한편에서는 예, 눈앞에 실적을 따박따박 내는 기업들이 상대적인 우위를 만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이 하반기 증시에서 나타났고 관찰이 되고 있어요.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종합주가지수 추이하고요. 그리고 코스피 고배당 50이라는 지수 추이입니다.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 추이.
한눈에 보시더라도 종합주가지수 올해 하반기 들어서 3,300 부근에서 2,900까지 그냥 쭉 빠졌죠. 그리고 이에 반해서 코스피 고배당 50은 소폭이지만 상승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9월부터 해서 조정장이 나타날 때 코스피 고배당은 상대적인 우위에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 금리가 상승되는 시기에는 상대적인 우위와 열의가 바뀌면서 체질적인 부분에 변화가 만들어진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게 뭐든지 나빠, 이게 증시 호재, 악재 이러한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증시의 체질이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혹은 어느 쪽을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될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 자, 오늘 시장 10월에 실질적인 중반을 보내는 첫 거래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무겁게 흘러가면서 아쉽게 마감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변수가 부상을 했습니다. 자, 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렸을 때 학창 시절 보면 물가 높으면 나쁜 거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러한 이제 고정관념이나 현상이 지금 증시에 반영되고 있는데 저는 무조건 그거를 나쁘게 봐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악재다? 그 점에 대해서는 물음표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쁘냐? 꼭 나쁘다고는 볼 수 없고 호재냐? 호재라고는 꼭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시장의 색깔은 변하는 과정이라는 점.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들지만 이번 주에도 성공 투자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